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예. 인트로덕션 감사합니다. I'm Kim Hong-hee, Director of Seoul Museum of Art. First of all,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Korea Foundation for inviting me as a discussant and a questioner. As a director of a contemporary art museum,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learn more and reconsider about the direction and the strategy for introduction and exchange of collection and exhibitions of Korean traditional art. This, I hope,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the same task of contemporary art museum. From now on, I will read my text, the commentaries and the questions on the three directors' presentation written in Korean. 세 분 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브루클린 뮤지엄의 아놀드 리먼 관장님의 발표를 통해 브루클린 미술관의 현황 및 비전과 과제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라 관장님의 발표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시를 설치해야 하는 당위와 필요에 대해 피력하게 되었고 그것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영민 관장님의 서울관에 대한 개요, 향후 운영 방향 및 개관전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정형민 관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을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지 서울관의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라 관장님께 한국시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25개국 71개 박물관에 한국실이 설치되었다고 기술하였는데 대륙별로 볼 때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요? 혹시 현재까지 미국과 센트럴 유럽 중심이라면 지리 정치학적 차원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아랍, 동구, 북구 등 2, 3세계의 지역 미술관에 한국관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특히 아시아 국가 간의 자국 간 상호 설치를 통해서 쌍방향 교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권역의 문화적 동질성과 차이를 가시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끝으로 브루클린 리만 관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선 50만 점에 달하는 대단한 콜렉션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미국 미술은 물론 고대 이집트 미술, 아프리카 미술, 아시아 미술 등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다양한 콜렉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브루클린 미술관의 철학적 비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한국관을 설치하고 꾸준히 한국 미술품을 수집하고 계신 데 대해 한국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동시대성, 시의성을 중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콜렉션이나 전시 내용에서 브루클린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관람객 중심적 태도와 콜렉션 활용 목표에서 귀미술관과 우리 미술관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시 우리 미술관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술관은 미술관을 넘어선다는 의미의 포스트 뮤지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트 뮤지엄의 최대 과제는 비가시적 관객을 가시화시키는 일입니다. 문화 엘리트주의의 온상인 기존의 미술관과 달리 포스트 뮤지엄은 일반 대중, 제3세계 비특권자, 소수파, 커뮤니티를 배려하는 타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관람객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40%의 유색인종 관객을 확보하고 있는 브루클린 미술관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포스트 뮤지엄의 또 다른 이슈는 콜렉션입니다. 포스트 뮤지엄은 콜렉션의 자산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그것의 사회적 의미, 관객과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이 점 역시
브루클린 박물관의 사명은 전 세계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람객 개개인의 경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라고 밝힌 리만 관장님의 문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단지 우리의 콜렉션 수집 방향은 제작에 근간하는 전통 오브제 예술보다는 비물질적인 개념 예술, 탈장르 예술, 미디어 아트의 시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현대 미술의 미학적 변화, 나아가 기존의 물질 문화, 시각 문화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리만 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물이나 작품을 수집할 때 어떠한 미학적, 지리적, 역사적 기준을 적용하고 계신지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발표 중에 언급한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의 소장품 조사 프로그램 Scholarly Collection Surveys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그 내용과 또 그 결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과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순으로 먼저 김영락 관장님께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종종 외국의 대표적인 박물관들하고 비교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이거 말고도 지금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재직하시는 박물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꼽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물관 등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되곤 하는데 이들 박물관들은 그 소장품과 전시 내용이 있어서 고대 미술에서부터 근대 혹은 현대까지 그 스펙트럼을 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예를 들어서 최근 아랍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을 확보한 프랑스의 루브르라든지 그런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문화예술을 전시 교육하는 공간을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에는 미술뿐만 아니라 악기라든지 의상, 갑옷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도 이렇게 소장품의 내용을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고대 미술품들을 보여주는 전시실에 살아있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병행되어 전시되는 행사 등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도 부분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자 전시실에 가면은 구본창 선생님의 사진 작품 같은 것도 전시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전시를 좀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영민 관장님께는 하나의 질문을 갖고 왔는데 오늘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하나 또 아주 사소한 질문이 생겨서 두 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우선 질문 전에 다음 주에 서울관 개관을 앞두고 계셔서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 제3 세션의 주제가 되는 게 해외 박물관과 한국의 국제문화 교류인데, 그런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이후에 앞으로 국제문화 교류 부분에 대한 전시와 작품 소장, 인적 교류 등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관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건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소격동 서울관 자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미술관의 역사가 함께 언급이 됐는데, 그때 이완가 미술관의 작품이 덕수궁에 이렇게
전시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완가 미술관이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1897년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왕가가 아니라 황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이완가 미술관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황가 또는 뭐 황제와 관련된 제국, 대한제국과 관련된 다른 명칭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놀드 리먼 관장님께는 관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브루클린 박물관의 역사와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박물관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반갑게도 아까 보여주신 우리 고려청자가 대표 소장품 중에 하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브루클린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에 비하여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이 참고로 할 만한 제도나 업무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브루클린 박물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예산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의 박물관들과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그러한 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배 박물관의 성공적인 경험이라는 면에서 앞으로 점차 그 경험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견을 청하고 질문을 하겠는데 우선 국제적인 교류 성격을 가진 전시나 외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소장품을 구입하는 등 그런 업무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고 이때 어떤 사람들이 주도하는지 예산 같은 것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보니까 매주 토요일 날 행사가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루에 10,000명 내지 15,000명 정도 관람객이 오는 걸로 그렇게 홈페이지에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는 늦게까지 미술관을 여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력을 운영하실 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거나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초과 근무에 대한 대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나라 미술관에서도 그런 걸 시도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장님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한국 박물관들이 해외 박물관과 한국의 국제 교류라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뒀으면 할까라는 일종의 어드바이스 같은 걸 하나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Ha, and the speakers of the session 3. I think this session was especially informative for the visitors from abroad. Now we will take a 15-minute break to rearrange the stage for the general discussion, and we will meet you back here at 5:45. Thank you.